매출이 줄고 갑자기 손님이 또 끊기셨나요? 자주 방문하시던 단골 손님이 어느 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나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의문은 가득한데 누구 하나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서 답답하실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겨내신 분들, 자리를 잡고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사장님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변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대표님들께 여쭤봤어요. 아니, 요새 역대급으로 경기가 안 좋다, 힘든 상황이다 하는데 어떻게 예약이 꽉 차셨나요? 손님이 이렇게 많은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여쭤보며 다녔더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대표님 모두들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오지 않았던 힘든 순간들을 한 번씩은 이겨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매출이 감소했던 이유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부 달랐다는 거예요. 내 서비스, 상품의 문제 또는 경쟁업체의 등장, 직원 문제 등등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질문들을 5가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다르실 거니까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나는 고객을 진심으로 환영하는가? 정말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진심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나요? 하시던 일을 멈추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에게 100% 온전히 집중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루에 방문하는 100명 중에 1명이 고객일 수 있지만 고객은 수많은 가게들 사이에서 우리를 딱 선택하고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지방에 출장을 한번 다녀오던 길인데요. 하지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다 그냥 냉면집이 보이길래 냉면과 왕만두를 파는 음식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게 사장님은 TV를 보시느라 우리를 본체, 만체, 메뉴도 안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띡 가리키던 사장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고객에게 음식을 팔고 싶은 건지 아니면 찾아온 게 귀찮은 건지 구분이 안 가서 그때의 기억은 정말 안 좋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고객을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보다 뛰어난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동종업계라 하면 무조건 경쟁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세상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정말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잘해 라는 게 분명 있죠.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수준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고객의 발걸음이 끊겼다면 내 상품과 서비스가 트렌드에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봐야 해요. 이때 다른 가게는 어떻게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지, 내 가게의 부족한 점은 어떤 건지, 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동네 상사라 주변의 사장님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아이템이 같아질 수도 있고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어려우니까 타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문서화된 업무별 지침서를 사용하고 있는가? 문서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문서화할 수 있다는 건 업무가 딱딱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말은 나를 넘어서 내 직원들에게도 정확하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직원이든 사장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제공한다면, 그리고 그 고객이 그것에 감동한다면 무조건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찾았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웃는 얼굴로 사장님께서 따뜻한 차를 주시고 어떤 머리를 원하는지 상냥하게 물어보신 다음에 커트를 하는 동안 항상 기분 좋은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으셨어요. 커트뿐만 아니라 샴푸할 때도 따뜻한 미온수로 머리를 감겨주시고 시원한 두피 마사지까지 해주며 120% 아니 150% 만족을 하고 여러 번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따뜻한 차가 없어지고 두피 마사지도 없어지고 어느샌가 제가 당연스러워진 건지 대하는 태도가 좀 퉁명스러워지셔서 다른 미용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던 기대값과 사장님께서 저에게 주던 서비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미용실을 가지 않게 된 거죠. 이것처럼 고객은 지난번에 받았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재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내가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 가게는 더 이상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직원이 저가 상품 고객과 고가 상품 고객을 동일하게 응대하는가? 어떤 업종이든 저가 상품부터 고가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실 텐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또는 티가 날 정도로 저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만족과 재방문이에요. 고객이 처음으로 내 가게를 이용했는데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그러면 재방문을 하겠죠? 이번에는 더 비싼 상품도 이용해보는데 대박! 다시 한번 대만족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가게가 얼마나 좋은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리고 다니는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미용실로 예를 들어 볼게요. 미용실에서 커트 고객은 25,000원, 파마는 11만원 정도 하는 업장이라고 합시다. 같은 시간에 커트를 하는 것보다 파마를 하게 되면 객단가가 4배가량 올라가니까 사장님 입장에선 좋겠죠. 그런데 고객은 15,000원, 18,000원이면 집 앞에서 자를 수 있는 머리를 25,000원을 내고 당신 가게를 방문한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갖고 방문했을까요? 당연히 원래 지불하려고 했던 그 금액보다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결과 원해서 갔을 텐데요. 마냥 미용실에서 커트 고객이라고 괄시하고 홀대한다? 그런 가게는 절대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6번째, 내부에서 하는 일이 외부에서 보여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부에서 하는 일들이 고객에게 노출되고 외부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고객은 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벽마다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경매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매 주마다 고객에게 닿는 미용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메이크업샵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고객의 감동은 2배, 3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 드리는 모든 노력과 정성들을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사진으로, 글로.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영상을 찍으면 인스타 릴스, 쇼츠를 활용하시고요. 만들어진 영상의 대본을 사진과 함께 조금 더 다듬으면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사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번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더 유용하고 실질적인 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